용법의 마지막 6번째 나무인 농지법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입니다. 젖먹던 힘까지 내셔가지고 새벽 1월 1일 그 찬물에 세수하던 그 심정으로 한번 마지막 대장정의 여행을 출발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농지법은 딱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어떤 분은 농지법, 농부의 자식이기 때문에 끌리면 왠지 끌려. 그래서 왠지 더 공부하시고 그렇지만은 그 욕심은 좀 참으시고, 두 문제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집중적인 그런 테마 있죠? 그것만 탁 체킹하자고요. 오케이. 자, 농지법 나무는 보니까 우리 교재 맨 앞에 나와 있죠? 756페이지. 농지법 나무 총칙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유, 보존, 이용이라는 이렇게 세 개의 나무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핵심은 뭐예요? 농지 관련 여러 가지 행위가 있겠죠? 우리 대표 중에 소유행위, 그리고 전용행위. 요거에 대한 제한이 이제 집중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씩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759페이지 용어정입니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가끔 나오죠, 용어정이. 자, 농지하고 밑에 농업인에다 파란 펜 밑줄. 요거 이제 내용인데, 자, 농지는 보니까 전답 과수원 또는 기타 법적 지목 여감에 불문하고요. 실제의 토지 현장이, 즉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연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런 다 뭐라고요? 농지라고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측지법에서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말이죠, 3년 미만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농지로 취급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잘 비교를 하셔야 하는데, 일단 경작, 왼쪽이 그 경작 또는 단연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농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경작은 보통 1년 이하죠, 그죠? 우리 대표적으로 고구마, 그죠? 금방 수확할 수 있는 거. 그에 반해서 그 단연생은 1년 가지고 부족하죠. 대표적으로 인삼 같은 거. 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말이죠, 전답 과수원이 아닌데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3년 미만 안 쳐준다는 거예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농지를 수용할 경우에 막대한 보상금이 나가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죠, 사실은. 그 다음에 또 농지 두 번째 보니까 계량시설. 우리 농사 짓는 농지뿐만 아니라 계량시설이나 생산시설의 부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농지로 본다는 거예요. 다음 오른쪽에 비농지, 임야나 초지, 이건 아니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농지에 해당 여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인에 해당 여부를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분이 농업인이냐? 왜 이런 개념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은, 농지는 농사 짓는 분만 소유할 수 있죠. 우리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경자유전의 원칙. 자, 경작을 하는 사람만이 있을 유자, 밭전자, 좀 농지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조선의 폐망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은 거죠. 농지를 농사 안 짓는 분이 소유하니까 뭐예요? 조선이 망한 거죠. 양반들이 소유해서 조선이 망한 거예요. 오케이. 세금이 한 거지. 거기에 대한 교훈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농업인이 누구냐? 지금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요거만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이렇게 1년 중에 90일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렇죠? 자, 면적이 좀 넓은데 이렇게 농사 짓거나 또는 좀 오래 90일 이상, 1년 중 360일 중에서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 다음 이번에 농지 330제곱미터 이상 온실, 이건 좀 넓어야 되겠죠? 요거 하는 자. 그 다음에 3번에 대가축 두 마리죠. 그러니까 소 같은 거, 중가축, 돼지 같은 거죠. 10마리. 소가축, 소가축, 소가 아니라 작을 소자, 닭, 이런 거 들어가겠죠? 염소. 이런 것들은 백두. 닭은 아니겠네. 닭은 가금류죠. 죄송합니다. 이 소가축은 이제 염소등, 백두, 그 다음에 가금, 일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아니면 1년 중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예요. 그죠? 축산업은요, 120일 이상이죠. 차이가 있네요.
농업인에서 일반 그 농작물 요거는 뭐예요? 90일 이상이죠. 그런데 이 가축 이런 것들은 뭐예요? 120일 이상이죠. 요거 구별해요. 1번에 90일 검정품 밑줄, 3번에 120일 검정품 밑줄. 자, 축사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그래서 120일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이렇게 구별됩니다. 그 다음 농지 전용이라는 용어, 농지를 갈아엎는 거죠, 그죠? 딴 걸로 쓴다는 거죠. 자, 이제 소유 제한입니다, 그죠? 소유 제한,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반드시 나오죠. 농지법에서 소유 제한이 빠졌다. 농지법 문제가 아니죠. 농지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유라는 농지를 소유한 행위를 제한합니다. 그죠? 독특하죠. 다른 데는 뭐 소유 제한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요것만은 유독 농지만은 소유를 제한한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말이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대체 어떤 경우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알고 있는가 수험생들이. 그 다음에 소유 제한에서 말이죠. 소유 면적을 제한해요. 면적 상한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죠? 대체 누가 또 면적은 얼마나 제한이 되는지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759페이지. 자, 소유 제한 형광펜 밑줄 하시고요. 자, 파란 펜으로 소유자 제한.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원래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이 항에 보니까 말이죠. 이런 농사 짓지 않는 요양반들도 뭐예요? 많은 분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부터 해서 쭉 이제 기타 그렇죠? 한국토지주택공사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괄호 2번 소유 상한이 되어 있죠. 761페이지 빨간 펜으로 밑줄짝. 요게 이제 별표 한 2개 정도 되죠. 그래서 검정펜 상소, 동그라미 2번에 이농, 동그라미 3번에 주말 체험 용도. 그죠? 자, 요런 경우는 소유 면적 제한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상속은 그 상속은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처분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요. 8년 농사 지면 보통 이제 이 8년이 토지가 인삼 같은 경우는 이게 쫙 빨아들이면 그 농사 못 짓잖아요, 그죠? 쉬어야 돼, 쉬어야 돼. 보통 이제 지력, 토지 힘이죠. 이게 뭔가를 산출할 수 있는 토지의 힘이 보통 한 8년 간다고 그러죠. 8년 다음부터는 그 농지가 다 농사가 안 되죠. 그래서 휴경을 하잖아요. 오케이,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휴한지, 부동산 학교 뭐 그런 개념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많았다고요. 오케이. 자, 한번로 따지 1차.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가볼까요? 토지 분류 용어 있어 말이죠. 우리가 자, 어디에서 하면은 1차에 말이죠. 자, 26페이지 한국어로 따져 1차 26페이지 7번 보면 휴한지 나와 있죠. 그죠? 지력을 향상해서 쉬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휴한지. 쉬란 자죠. 그죠? 또는 휴경지. 여기 뭐예요? 보통 한 8년이에요. 8년. 그죠? 8년 농사 지은 다음에 한다고. 그러니까 8년 농사 좀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쉬어야 되는데 어디서 도시 좀 가서 쉬겠다 이거죠. 이농한다. 이제 농사 더 이상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도시를 이농한 경우, 이런 경우는 1만 제곱미터까지는 또 소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용농을 하는 자는 1,000 제곱미터 미만 소유할 수 있어요. 주말 체험, 그죠? 가서 농사 짓는 거 아니죠. 체험하는 거죠. 애들 데리고 와서. 흑장난하고 오는 거죠. 보통 애들 무지 좋아하는데 뭐 많이 소유할 필요 없잖아요. 이 양반들이. 그죠? 그러니까 뭐 1,000 제곱미터 미만이에요. 위에는 까지인데 얘는 미만이에요. 까지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미만. 어떤 데는 까지냐 미만이냐 이것도 바꿔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말 체험 용농은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 소유 총 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항이 좀 예외가 나와 있죠. 임대나 사용대 하는 경우에는 말이죠.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소유성을 초과할지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대요. 그죠? 또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 자, 농지법의 가장 하이라이트 바로 3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별이 무려 3개죠. 반드시 출제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봅시다. 8조에 나와 있는데요. 1항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그죠? 구청장, 읍장, 면장, 괄호로 뭐라고 했어요? 시구 읍면회장이죠. 자, 깜짝면 시구 읍면회장, 군수 X입니다. 군수 빠져요. 주의하셔야 돼요. 시구 읍면회장. 우리 시골에서는 최고로 치는 사람이 군수가 아니에요. 군수는 좀 멀리 있어요. 면장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시구 읍면회장, 면회장에게서 농지 취득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발급받아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했어요. 자, 파란 펜.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 이제 요게 핵심이죠. 자, 일단 먼저 발급에 관련돼서는 말이죠. 발급에 관련돼서는 발급 기한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7조 2항에 나와 있어요. 발급 기한이 신청받은 날부터 4일 이내입니다. 3일이 아니라 4일 이내에 단 농협경영계획서 작성 아니하고 농지 취득자 증명을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입니다. 그죠? 이렇게 4일, 2일 이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취증, 줄여서 이제 농취증 이제 발급권자가 시구 운명의장인데 군수가 빠져있다 그러죠. 군수가 어디서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냐? 처분명령권자 762페이지. 762페이지 보면은 농지 처분 절차에 시장 군수, 여기는 군수가 들어가 있네요. 주의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행정기관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취득은 특정 승계 취득을 말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취득은 무슨 취득을 말해요? 특정, 그것도 승계 취득의 경우에 농취증을 발급받으라는 것이지, 요게 아닌 거. 아닌 거가 뭐죠? 특정의 반대말이 뭐죠? 포괄이죠, 포괄. 그죠? 승계 취득의 우리 반대말이 뭡니까? 그렇죠. 원시 취득이죠. 자, 이런 경우는 농취증 발급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취득 앞에 특정 승계 이런 말이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은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게 포괄 승계 취득의 경우에, 그죠?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의 경우는 발급받지 않아도 되네요. 오케이. 그죠? 우리 포괄 승계가 상속, 유증, 회사 합병이 있죠. 상속, 유언에 의한 유증, 회사 합병, 이런 경우는 발급받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원시 취득, 우리 대표적인 뭐예요? 그렇죠. 매립. 근데 목적이 농지죠. 매립 농지의 취득은 매립했다. 그죠? 그럼 원시 취득이잖아요. 그러니까 발급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또 하나 있죠. 우리 시효에 의한 취득, 우리 민법에 시효에 의한 취득의 경우도 원시 취득이죠. 따라서 농취증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지금. 농취증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를 딱 그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쉽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요거는 좀 적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취득자 자신이 증명일 때, 취득자 말이 좀 어렵네요. 취득자 자신이 증명일 때는 역시 농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 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를 투기 안 할로
이죠. 누굽니까? 국가, 지자체.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수용권자, 수용자. 그죠? 국가, 지자체, 수용권자. 그 다음에 개발사업 시행자. 수용권자, 개발, 사업 시행자. 다음에 금융기관 등, 그죠? 담보농지 말하죠. 금융기관 등. 자, 요런 애들은 말이죠. 믿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농지 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거 한번 꼭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라 할 때 그죠? 그래야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근데 그 취득을 뭘 말한다? 특정 승계 취득에 한해서 농지증을 발급받으라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승계 취득이 아닌 경우, 포괄, 그죠? 승계 취득이지 아니면은 포괄 원시 취득의 경우는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또 하나 취득자 자신이 증명일 때 믿을 만한, 그죠? 요런 애들의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 농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1, 2, 3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제 실제 세부적인 그 예 있죠. 그걸 보고 이제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요런 경우에 해당되는구나. 세 가지의 범주에 해당되는구나. 그래서 아까 탁탁탁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오케이. 포즈 버튼 누르시고. 오케이. 잘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죠. 그럼 대체 어떤 경우냐? 자, 거기 1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6조. 제6조가 바로 왼쪽에 760페이지 요거 말해요. 2항. 2항에 1호, 4호, 6호, 8호, 10호. 같은 호의 바목은 제도. 바목은 그러니까 농지증 발급받으라는 거죠. 자, 일단 봅시다. 그러면 그 앞에다 각각 1, 2, 3번 한번 붙여봅시다. 1이냐? 1의 경우냐? 2의 경우냐? 3의 경우냐? 자, 먼저 1호라고 그랬죠? 1호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죠? 그 앞에다 동그라미 3자를 씁니다. 뭐죠? 취득자 자신이 증명일 때.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1, 그 있죠? 거기 앞에다 동그라미 3자를 쓰자고요. 앞에 1했다면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속이죠? 4호가. 자, 4호 상속에다 검정 동그라미 하시고, 앞에다 동그라미 몇 번? 그렇죠. 1번이죠. 포괄승계 취득, 포괄 취득이니까 상속, 그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6번에 6호에다 검정 동그라미 하시고요. 앞에다가 몇 번? 동그라미 3번. 담보농지 취득, 금융기관이죠, 그죠? 오케이. 다음에 8호죠. 8호에다 검정 동그라미 하시고, 농지 전용 협의, 동그라미 3번이죠. 3번 협의. 국가지자체 관리니까. 그 다음에 10번이죠. 10번 검정 동그라미 하시는데 반은 빠지죠. 반은 농지증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발급받아야 됩니다. 10호의 그 가가 뭡니까? 한국농어촌공사. 그렇죠. 3번이죠. 그죠? 3번. 그죠? 농지 관련해서 공적인 어떤 그런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나도 역시 3번 동그라미. 매립농지 2번이죠. 2번. 원시취득.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동그라미 다 앞에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농지 수용, 이거죠. 수용권자,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협의, 이거죠. 장관 협의, 이거 국가 이런 관련이죠. 동그라미 3번. 그래서 요러한 경우 농지증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1번하고 상속, 담보농지 취득, 농지 전용 협의, 그 다음에 10에서 나, 다, 라, 마. 총 9개네요. 다음 중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 개수.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개수 문제 맞히기 어렵습니다. 꼭 암기를 하자고요.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오케이. 그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1호 다시 761페이지
3의 그 1호는 뭡니까? 8조의 1호는 바로 1, 2, 3의 경우에 해당이 되죠. 1, 2, 3이 다 골고루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호 농업법인의 합병, 요거는 1번에 해당이 되죠. 그죠? 포괄 승계니까, 승계취득이니까, 그래서 합병.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농지 분할, 요거는 동그라미 3번이죠. 그죠? 동그라미 3번.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 이거 자기 거니까 자기 증명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기 증명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뭐냐? 밑에 나와 있죠. 시효 완성 취득. 시효 취득이 뭐예요? 요거죠. 2번이라고 동그라미 쓰십시다. 그 다음에 징발 뭐 이렇게 국가보위 이런 동그라미 3번에 해당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농지증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크게는 3가지. 디테일하게는 몇 가지? 앞에 법이 9가지,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농업법인 합병 10가지, 그 다음에 공유농지 분할 11가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하나, 둘, 셋, 15가지네요. 와우, 되게 많네요. 반드시 답니다.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중개 실무 파트에 다음 중 중개업자가 농지를 중개하는 경우다. 이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나올 수 있죠. 오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농지 전용 허가받은 경우는 농지증은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X죠. 농지 전용 협의죠. 협의. 그죠? 협의예요. 허가나 그죠? 신고의 경우에는 농지증 발급받아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오케이. 다음 15가지, 16가지네, 그죠? 다음 편 4번 농지 이용 증진 또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16가지네요. 죄송합니다. 16가지. 무슨 너무 많네. 이것도 동그라미 3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항에 보니까 8조 2항에 농지 취득자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말이죠.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야 자, 농업 경영 계획서 맞죠? 역시 파란펜을 붙여줍시다. 작성해서 농지 소지를 관한 시구 읍면장에게 역시 발급 신청해야 되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6조의 이런 놈들은 그죠?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농지증은 발급 받아야 되는데 농업 경영계획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농사 안 짓는 경우입니다. 딱 보면은 세모로 하고 표시할까요? 자, 760페이지 다시 2항에 그 2호의 세모. 그죠? 여기는 뭐예요?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앞에 그 동그라미 했던 것들은 뭐죠? 농지증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호 주말 체험료 농사지로 가는 거 아니죠? 3번 세모. 그 다음에 7번 9번 세모. 7번은 농지 전용허가, 농지 전용 신고. 농지를 갈아엎는 거 아니에요? 농사 안 짓는 거죠. 그렇죠? 7번. 그 다음에 9번 세모. 그 다음에 9의 2 세모. 9의 2 보니까 농업진흥지역 밖에, 아니죠. 밖에 농지중 최상단 부분도 최하단 부분의 평균 경사율이 말이죠. 15도 이상인 농지예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15도 이상이 되면은. 그렇죠? 이런 농지의 경우는 농사 안 짓는 경우니까 농업 경영계획서 이거 필요 없다. 그러나 농지증은 발급받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10호에서는 바에다 세모. 그렇죠?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762페이지 3항 읽어보시고 4항에 그 소유권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죠? 등기를 신청할 때는 농지 취득자 증명을 첨부해야겠죠. 이게 이제 우리 등기법 앞에 공시법에서 등기법하고 연계되죠. 거기에 각하사유의 9번째 365페이지 365페이지 보면은 그 각하의 맨 밑에 보면은 9호가 뭐죠?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거죠. 우리 뭐 토지거래 허가 정보라든지 농지 취득자의 증명 정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거 연계 맥이 다 있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지만 중개 실무 파트에 연관된다. 그래서 229페이지를 보시면은 나와 있죠. 오케이? 거기서 5번 그죠? 농지법 소유 제한에서 농지 취득 증명해서 무려 별이 3개나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별이 무려 3개나 돼 있어요. 231페이지 기출문제도 보면 1번 그죠? 농지 나오죠? 2번 농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한 문제가 아닌 거죠. 두 문제, 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762페이지 농지 처분 절차 나오죠. 누가 처분할 걸 명한다? 시구 읍면의 장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 감정편 밑줄. 처분 의무 기간 내에 처분 의무 기간은 우리 어디 나와 있냐면 법 10조 1항에 해당 사유가 발생해서 1년 이내라고 11조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1년 이내입니다. 그렇죠? 1년 이내에 처분된 농지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서 이제 그 다음에 6개월 1년 줬는데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6개월 이내에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그죠? 그 1년하고 6개월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는 명할 수 있다죠.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명할 수 있다. 그러죠. 그렇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버리시고요. 763페이지 대리경작제도. 만점 맞으실 분은 외우세요. 버려도 무방할 것 같아요. 나올 수 있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뭐 이것이 우리 합격을 잡으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지정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시구 읍면의 장이 아니다. 그 기관 좀 비교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리 경작 기간 몇 년? 3년이다. 따로 정함이 없는 한은 3년. 토지 상료 10% 주고, 그죠? 뭐 3개월 1월. 그죠? 자, 다음 764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요게 굉장히 잘 나왔죠. 또 농업진흥지역. 옛날에 이게 이제 절대 농지라고 하죠. 자, 이게 이제 꼭 나올 수도 있는데요. 농업진흥지역은 첫 번째가 농업진흥 지정하는 절차. 지정권자가 또 어디를 하냐 이거예요. 지정 절차상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 자, 농업진흥지역. 농지법상의 용도지역이지 국토법상 용도지역이 아닙니다. 이 농지법상 용도지역인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 당연히 행위제한이 따르겠죠. 또 그에 대한 구제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 이게 이제 출제자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먼저 봅시다. 764페이지. 자, 시도지사는 그렇죠?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시도지사. 구분이 어떻게 돼요?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으로 또 구별이 되는 세 분이 되네요. 자,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우리 만경평, 전북에 보면 뭐 김제라든지, 거기 보면 김제평야, 만경평야, 바둑반. 정말 가보면은, 그죠? 거기 뭐, 심지어 무슨 지평선 축제, 뭐 이런 거 있나요? 청보리 축제? 뭐 몰라, 저도 잘. 거기 그 밤에 진짜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데가 있구나. 우리가 반도가 아니라 대륙이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께서 그러게 우리 충무공 어르신께서 그러게 지키려고 했잖아요. 조선을 구한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농업진흥구역, 그죠?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은 그 농사지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그렇죠. 물이죠. 그러니까 용소납법, 수질보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주변에 그 강변 주변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어디가 행위제한이 강할까요? 당연히 농사 직접 짓는데 농업진흥구역이 행위제한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시도지사. 그런데 시도지사가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도,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 심의회. 무지긴 심의회네요. 심의를 거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그죠? 장관님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법 30조 1항의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긴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장관, 시도지사는 차관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는 농지니까, 그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자, 요까지만 하면 아니 되시고요. 우리 법 29조에 보시면 지정 대상 지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그 농업진흥지역 돼 있잖아요. 거기 1번에다가 거기 시도지사 앞에다가 지정권자 그리고 구분 이렇게 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표 밑에다가 지정 대상 지역이라고 씁시다. 지정, 아니면 뭐 왼쪽 날개 박스 참 좋네요. 그죠? 지정 대상 지역 땡땡 하시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지정하는 거죠. 우리 법 29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단 서울특별시,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하는 거야.
특별시의 녹지지역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뭐예요?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하시고요. 행위제한. 행위제한에 따라요. 그래서 이거는 법 32조에 나서 무지 많습니다. 그러죠? 각종 개발 관련 행위들이겠죠? 이거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 32조 숙제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직접.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하시고 매수 청구. 이제 구제 방안이 있는 거예요. 매수 청구. 자, 이게 33조의 3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에 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구 운면장에 하는 게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농어촌공사에 하는 겁니다. 자, 기준은 감정평가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33조의 2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써놓으시면 좋겠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걸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유 제한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별이므로 3개, 그다음 농업진흥지역 2개, 그 다음에 이제 저 전용 제한. 이것도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마지막 이 전용 제한 보겠습니다. 그래서 764페이지 7번 농지 전용 제한. 자, 전용 제한에 대해 형광펜 밑줄 쫙 하시고, 여기 출제자들은 우리 허가, 협의, 신고가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는 신고 대상이 어떤 경우냐? 요거 알고 있는가? 암기하고 있는가? 그렇죠? 요게 가볍게 해주겠다는 거죠. 중요한 것부터 먼저 보죠. 자, 그래서 765페이지 보면 2번 신고 나오죠. 신고에다 빨간 펜 밑줄자. 그래서 누구에게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가 올 수 있어요? 보니까 뭐예요? 그렇죠. 농업인에게 필요한 시설이죠. 농업인에게 필요한 시설.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그죠? 축산업용 시설, 뭐 이렇게. 그러나 뭐 이게 생산시 이런 거 계량시 생산시 안 돼요.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 가공 시설, 어린이 놀이터. 그렇죠. 농촌이 지금 문제죠. 이게 어린이가 없어서 어린이 놀이터 필요하고, 마을에 간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그 다음에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그죠? 이렇게 농업인에게 필요한 시설이 바로 가벼운 신고 대상이라는 거. 이제 허가는 좀 아무래도 좀 까다로운 것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764페이지 허가 협의 파란 펜으로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협의, 자기들끼리 협의하겠죠, 그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765페이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라는 게 있어요. 농지를 전용으로 나눠서 농지를 완전히 갈아엎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농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타용도 일시 사용은 뭐예요? 농지는 잠깐 농지가 아닌 걸로 쓰는 것이죠. 오케이? 시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밭인데 모델하우스로 쓰고 이런 데가 그런 데 잠깐 이렇게, 그죠? 그래서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입니다. 그게 그것도 허가 맡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시장 소중에 허가를 맡아야 된다. 국가 지자체 자기들끼리는 뭐예요? 협의하는 거죠. 오케이. 자, 요거하고 우리 관련해서 767페이지 농지 보존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죠? 농지를 보존. 농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식량 자원 확보 차원에서 또 농지는 많은 산소를 발생시키죠.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농지는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농지를 아닌 걸로 갈아엎어. 전용 특히.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예요? 농지 보존 부담금. 돈을 내라 이거죠. 그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서 농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주의할 건 보니까 타용도 일시 사용은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죠. 오케이. 왜? 농지 갈아엎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쓰는 것이니까. 오케이.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행 강제금이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 그렇죠? 이 이행 강제금 이것들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우리가 공인중개사라는 커다란 산에 대장정 여행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먼저 스스로에게 쳐주시고, 한번 해주십시오. 거울을 보시고, 나는 독종이구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오케이. 여러분 진짜 성공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오케이. 정말 고생하셨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여행이 여러분들 가슴을 떨리게 하는 그런 여행이기를 한번 희망해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천직인 이 공인중개사가 여러분의 가슴을 전율케 하는 그런 일이길 소망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공인중개사 강의 2년을 선물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의 기필코 합격하는 그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